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사내답게 살 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주장하는 거는요, 다른 유튜버나 다른 기자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아젠다는 바로 이겁니다. 영탁님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즉 영탁은 경찰로부터 사재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반박하려면요, 영탁이 사재기에 관여한 자료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유튜버분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올려놓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김땡땡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친구를 4년 넘게 알았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홍보대행에 관해서는요, 저한테 많은 조언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2005년 억울한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 있었고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상대 남성 2명은 처벌을 받고 그 상대 여성은 캐나다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 재가점은 제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여성이 해외로 도주한다고 검찰 재가점에 얘기를 했는데 웃으면서 본인들은 권영찬 당신을 기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해외로 도주한 다음에 그것도 그 사실을 제가 검찰 재가점에 알려줬습니다. 검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급한 나머지 그 여성을 전국에 수배를 내리고 아직까지 그 사건은 기소 중지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성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은 바로 공항경찰대에서 체포돼서 그 사건은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이제는 워낙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형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한 유튜버분은 제가 알고 있는 김땡땡씨, 그러니까 밀락으로 이 대표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친 K씨입니다. 본인을 해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홍보 마케팅을 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수팀을 맡으면은 보통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맡았습니다. 그 한 유튜버는 이 김땡땡 씨를 해커 K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 K씨가 카톡 대화를 나눈 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사재기 업자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어떠한 논리일까요? 그 유튜버분은 해커 K씨의 그러한 카톡 내용을 믿는다는 겁니다. 단, 저는 그 내용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거짓말로 점철했던 친구입니다. 4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아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유튜버분의 주장대로 김땡땡 씨가 해커 K씨가 맞다라면은 여기서 또 논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먼저 그 논리적인 오류에 앞서서 우리 유튜버가 주장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애 대통령분이 올려놓으신 카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8시, 9시, 9시, 10시, 10시, 11시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고 권영찬 영탁 사재기 논리에 대해서 이 대표는 사재기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라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 연애 대통령 이분께서는요, 우리 이러한 내용을 올려놓으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해커 K씨, 즉 김땡땡 씨를 믿을만하다고 해서 이 얘기를 올린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카톡 내용을 올렸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군가와 계약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커 K씨고 이 사람과 계약을 한 사람이 바로 밀락으로의 이 대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겨요? 해커 K씨의 얘기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내용도 우리 해커 K, 제가 알고 있는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홍보 대행을 하는 후배가 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저를 만나면서 계속 거짓말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줬지만서도 저는 이 카톡 내용도 사실은 거짓말로 보는데
우리 연예 대통령께서는 요거를 보고 아 이거는 진짜다라고 하고 이 내용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 내용 또한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서도 우리 연예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해커 K씨의 말을 따라야겠죠. 해커 K씨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올린 거죠. 그러면 해커 K씨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 영탁 씨는 무혐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밀라그로 이 대표 또한도 무혐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밀라그로 이 대표는 무혐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뭐예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라면은 이 해커 K씨 제가 알고 있는 이 김땡땡 씨는 단순히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단순히 홍보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논리적인 오류가 있냐고요? 우리 유튜버의 얘기대로라면요. 우리 해커 K씨의 말은 믿을 수 있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증거 자료로 자기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자고요. 해커 K씨의 말을 믿어보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김땡땡 씨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요신문과 노코뉴스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일요신문 2020년 1월 단독 기사입니다. 하지만 김땡땡 씨의 해명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김땡땡 씨는 자신을 송하예의 친오빠라고 밝힌 프로듀서 김땡땡 씨와 2019년 12월 9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땡땡 씨는 송하예와 함께 더하기 미디어 소속입니다. 게다가 더하기 미디어가 제작한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OST 앨범의 디자인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건 역시 김땡땡 씨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유튜버의 말대로 해커 K씨 즉 김땡땡 씨의 말을 믿는다라면은 행동을 믿는다면은 김땡땡 씨가 주장하는 내용도 물론 믿어야겠죠. 자 한번 믿어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땡땡 씨의 추가 해명에 음원 사재기 의혹 불길은 더욱 치솟았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앱 플레이어 스트리밍 시연 장면이다. 원본에는 수많은 가수 음원으로 테스트하는 시연 장면이 있었으나 해당 영상만 유포돼 음해가 된 부분이 유감스럽다. 이 방법으로는 멜롯 플랫폼을 이용 시 2-3일 안에 이용 정지로 이용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거를 김땡땡 씨,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주장하는 해커 K씨가 바로 이 김땡땡 씨입니다. 그러면은 해커 K씨, 김땡땡 씨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면은 이 말도 믿어야겠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방법으로는 멜론 플랫폼을 이용 시 2-3일 안에 이용 정지로 이용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 유튜버분은 해커 K씨의 말은 믿을만하다, 행동을 믿을만하다 하고 카톡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말에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재기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재기 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 말을 그렇습니까? 그 해커 K씨는 해커 K씨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을 믿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카톡 내용에서는요. 얼마에 해킹을 해주고 사재기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해봤더니 그거는 2-3일 안에 정지가 되고 걸려서 못한다. 그러면 그 말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논리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김땡땡이라는 후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4년 동안 물론 매번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작든 크든 돈이 오고 가고 그만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졌을 적에는요. 항상 거짓말로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사재기업자가 아닙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배웠고 홍보 대행을 배워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저는 그 친구가 처음 아무 일을 안 했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지켜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사재기업자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의 주장대로 그 김땡땡 씨를 사재기업자라고 본다고 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면은 그럼 마지막에 또 오류가 생깁니다. 왜요? 본인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직접 그런 방법을 해봤더니
2, 3일 안에 이용 정지로 이용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나는 사재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버 분의 내용을 믿어도 영탁은 사재기로부터 무혐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대로 애초부터 경찰의 주장을 듣는다면 영탁 씨는 경찰로부터 사재기 무혐의를 받았다가 됩니다. 이상 끝입니다.